자, D겹틈 하겠습니다. D겹틈. 자, 여기 트임이 요 위치에요. 요 위치. 요거 이제 시프트키 뽑고요. 자, 요 위치고요. 자, 얘가 여기서 내려오면 요 위치죠. 그래서 요 위치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꼬매주면 되겠어요. 얘는 여기서 요렇게 꼬매주고 얘는 요렇게 꼬매주면 돼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1.5는 다 안 꼬매고 반인치만 꼬매겠습니다. 자, 반인치만 꼬맸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게 이렇게 겉감 쪽으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안감이 이렇게 들어간 거. 자,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 안감이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반인치 한 거고요. 자,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1.5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반인치로 꼬매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트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밑단도 이렇게 돼서 요렇게 꼬매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감이 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꼬매줘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요 라인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밑단이 이렇게 꼬매질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세발뜨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요 시접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고 요 부분을 일자로 꼬매겠습니다. 자, 밑단 시접 4cm였고요. 자, 밑단 시접 4cm였고 이 부분은 이렇게 꺾어야 되니까 꺾어 놓고 이렇게 봉제를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시접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트임 바깥으로 얘가 나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다림질하고 손바느질로 가겠습니다. 자, 뒤트임 이렇게 됐고요. 봉제해서 하는 거는 됐으니까
이제 손바느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벨트하고 벨트 사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세발뜨기를 할 건데요. 먼저 벨트가 잘 이쁘게 고정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세발뜨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을 하면 되고, 자, 여기도 너무 처음부터 안 해도 되고요. 할 수 있는 부분부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발뜨기를 한 3cm, 2.5에서 3cm로 좀 넓게 할 거기 때문에 요 사이에 넓게 할 거기 때문에 실을 2줄을 놓고요. 자, 요 벨트 안에가 벨트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서 겉으로 실이 나가지 않게 자, 이렇게 좀 여유를 주면서 할게요. 요 부분이 아주 딱 맞지 않아도 돼요. 이 실이 여유분이 2개. 자, 사이즈는 한 3cm, 그러니까 1.5 가서 1.5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세발뜨기 좀 여유 있어야 합니다. 자, 세발뜨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 벨트 부분이 다 벌어지지 않도록 세발뜨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단은 공그르기 하겠습니다. 공그르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고요. 자, 공그르기는 한 줄로.
자, 요렇게 한 땀을 겉판 쪽에서 한 땀을 하시고 한 땀을 따고 그 다음에 요 바이어스 친 부분에 1cm, 1.5cm 간격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당기시면 안 되고요. 좀 여유 있게 넘겨주세요. 자, 다시 이렇게 한 땀을 따서 한 땀을 바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cm나 1.5 정도 이렇게 바이어스 요 사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겉에 꼭꼭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유분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땀을 겉감에서 한 땀을 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로 다시 바이어스 해준 요 부분에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1cm나 1.5cm 정도 넣어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을 빼주시고, 네, 이 부분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유가 이렇게 있는 걸로. 자, 그래야지만 겉에서 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요거를 다 한 줄로 왔기 때문에 하나 터지면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되돌아받기를 한번 해주시거나, 그죠? 반박음질이나 온박음질처럼 이렇게 도매를, 매듭을 이렇게 쳐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쭉 빠지지 않도록 한번 매듭을 져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한번 져주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공구르기 시작합니다. 자, 밑단 공그르기 다 했고요. 자, 이 부분도 공그르기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감침질을 하든지 공그르기를 하면 되는데, 공그르기가, 자, 한번 볼게요. 저는 이렇게 0.5 정도 이쪽에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0.5, 자, 감침질 하게 되면 감침질 표시가 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쪽으로 0.5, 이쪽으로 0.5.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튼튼하지 못하다 하시면 뭐 한 번 더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펄럭거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엄지 손톱만큼 세발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 1.2cm 정도? 자, 세발뜨기. 여기도 매듭 한 번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기서는 세발뜨기를 5mm나 7mm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고요. 자, 한올 따서 바늘 뒤로 한번 돌려서 위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져줄게요. 자, 한 번은 위험하니까 한 번 더 안감하고 겉감하고 같이, 그 다음에 바늘 위로 한번. 자,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늘을 위로 실을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줄게요. 자, 얘도 요 정도 세발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자, 이제는 옆선에 실루프를 해야 돼서 실을 4줄을 끼니까 실을 2줄을 끼겠습니다. 자, 실루프. 자, 안감이 겉감이랑 나중에 이렇게 펄럭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게요. 실루프를 할 건데 옆선에 2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옆선. 그래서 한 4cm 정도 실루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부분에 한번 꽂아서 옆선 시접 있는데 한번 꽂아서 매듭 져주고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 얘가 코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가 코바늘이니까 이렇게 실을 걸어서 이 원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작업을 실루프 할 건데요. 당겨서, 그죠? 이렇게 원 안으로 이걸 당겨서 이렇게 다시 이 원에서 이 코바늘 역할을 하는 검지로 이 원 안으로 당겨서 원으로 당겨 오셔야 돼요. 그죠? 이걸 또 쫙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요거를 4cm를 하겠습니다.
3.5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했으면 요거 바늘을 이제 원 안으로 빼주시면 요 실루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실루프가 마무리 됐으면 자, 여기 이 부분 옆선에다가 이제 도매를 매듭을 져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실 사이에다가 구멍 하나 껴서 넣었어요. 자, 매듭을 주는데 자, 이렇게 매듭 져줄 때 이렇게 놓고 이 원 안으로 바늘을 한번 넣어주면 매듭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번으로 위험하다 싶으면 두 번. 이렇게 해서 원 안으로 넣어서 매듭. 자, 그러면 이 안감이 익었거나 해서 이게 쭉 올라가지 않고 이 안에서 여유가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했으면 반대편도 한번, 반대편 옆선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시접에다가 매듭을, 시접이랑 여기 있는 부분에 매듭을 쑥 집어넣고 한번 꼬맬게요. 자, 한번 꼬맸고 한 번 더 바늘을 집어넣어서 원하고 이렇게 동그란 원하고 이렇게 한 줄을 만들었죠. 바늘에 있는 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검지를 코바늘이라고 생각하고 밖에 있는 바늘 실선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자, 그러면 원에서 바늘실 잡아 당겨서. 자, 이렇게 원에서 코바늘 떼기처럼 잡아 당겨서 3.5cm. 자, 밑단 시접이 4cm니까 이 정도면 3.5cm 되겠죠? 그 다음에 원 안으로 바늘을 쑥 뽑아주시면 매듭이 져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옆선하고 매듭을 져주는데 저는 튼실하기 위해서 실루프 사이에 요 원에다가 한번 바늘을 집어넣고요. 그죠? 자, 이렇게 꼬매서,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생기면 바늘을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이 실이나 원단을 하나 해서 바늘을 집어넣고 이 원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실루프가 완성됐고요. 이제 걸고리. 자, 이 지퍼를 나중에는 입고 벗기 할 때, 자, 이렇게. 내가 뒷판이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걸 때, 여기에 걸고리가, 그죠? 걸고리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자, 걸고리 보이시죠? 걸고리 요것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껴지고 얘가 이렇게 걸게요.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이렇게 있어야죠. 얘는 버튼홀 스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두 줄로 하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실에다 먼저 걸어줄게요. 작아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걸고 이렇게 놓아서 요 위치에 놓고요. 이제 버튼홀 스티치를 할 거예요. 얘를 자, 한번 원단 밖에서 놓고 걸고리에 걸어주고요. 요거를 실을 밑으로, 바늘 밑으로 돌려서 위로 한번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죠? 다시 원단 밖에서 걸고리 쪽으로, 그다음에 실을 바늘 밑으로 돌려서 위로 올려서 걸어주고 빼서 잡아 당겨주죠. 이렇게. 이게 버튼홀 스티치로 하는 겁니다. 다시 놓고 자, 이렇게 쭉 버튼홀 스티치를 하다 보면 밑에 있는 것만 당겨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한번 요 사이에서 도매를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벨트가 이렇게 벨트가 이 부분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부분만 움직이면 안 되니까 한번 요런 도매 정도는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홀 스티치 한 번 더 하고 자, 그래서 바늘 밑으로 실을 밑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버튼홀 스티치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자, 얘는 요 사이를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고리 후계 나이도 걸었고요. 자, 이런 시프트기는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트임. 자,
뒤트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단이랑 실루프 이제 바디에 입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원형 그 입체 패턴 할 때 요 허리 라인이고요. 그죠? 요 허리 라인으로 있었고 요 사이즈예요. 그리고 얘는 여유분이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자, 그리고 걸고리를 이렇게 꽂아주고 지퍼를 올리게 되면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 라인대로 지금 스커트 라인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라인이 나왔고요. 자, 여기 혼솔 지퍼랑 그 다음에 벨트 이런 거 확인을 꼭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트임 부분 울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 부분이나 이런 옆부분이나 원단이 늘어나지 않게 다림질을 스팀을 줘서 죽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저희가 마도매했던 이런 안감 부분 입었을 때 쭉 올라가지 않게 실루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실표 뜨기 했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스커트 원형 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신이었습니다.